지금 2019년 기간 2019년 8월 2019년 8월에 미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을 종료를 했어요. 이 보유자산 매각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2016년도서부터 현재까지 미 연준은 보유하고 있던 보유 자산의 절반이 넘는 그런 대규모 물량을 시중에 매도를 했어요. 시중에 보유자산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이 보유자산의 가격만큼의 유동성이 미 연준으로 흡수되게 되면서 미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2016년에 지금까지 미 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진행되어져 왔어요. 근데 이와 같은 미 달러 유동성을 줄이는 보유자산 매각을 2019년 8월로 조기 종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와 같은 미 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지속되기에는 이제 한계 조건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주요한 국가들, 현재는 이제 30여 개의 국가들이 이제 유동성을 늘리게 되는 인플레이션 시절로 제2차 유동성 장세, 즉 국제금융 위기 시 경기를 부양을 했던 제1차 금융 장세였고, 2019년 8월 이후로 2차 금융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2차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2019년 8월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급감되는 현상이 이제 주요한 경제 지표가 둔화를 넘어서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침체를 나타내는 현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최근 2019년 8월 대한민국의 실업률을 보게 되면 건국 이래 최저치인 3.0%를 나타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한국은행도 2019년 8월에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근데 지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저 3.0% 실업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지만 2019년 8월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저치의 실업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건국 이래 최고의 호우 시절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상식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 없나를 이제 우리가 지금 체험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내용을 파고들어 보게 되면 GDP의 기여율을 이제 보게 되면 국가의 부를 만드는 그 기여도를 보게 되면 민간 기업들의 기여도는 마이너스고 정부 부분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즉 세금 투입을 통해서 지금 주요한 경제 지표들의 이제 왜곡 현상, 변동이 발생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 속에 과연 현재가 지금 주요한 언론들, 한국은행이 말하는 것처럼 2019년 하반기에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저점을 찍고 턴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는지, 정말 2019년 8월에 대한민국 경제와 관련된 모든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호우 시절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이 원화 가치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기사를,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2019년 이제 9월 30일 날 발표된 그런 뉴스 기사가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최근에 2019년 상반기 6월 달까지 미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즉 원화 약세 현상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외환 당국은 이와 같은 원화 가치 상실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미 달러를 시중에 이제 매도를 했어요. 38억 달러 정도를 순매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9년 상반기에 미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게 되는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되니까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에 있던 미 달러를 시중에 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원화가 있고 미 달러가 이제 시중에 존재를 해요. 근데 원화 가치의 상실의 시대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미국 달러,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미국 달러 양보다 원화의 양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 원화를 매도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증가가 되고
미 달러를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가 된 거예요. 즉 팔고자 하는 이 물량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급속도로 이제 상승을 하게 돼요. 이 상승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얘네가 많아진 것만큼 미 달러 양을 늘려주면 돼요. 그래서 외환 당국이 외환 보유고에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풀어서 이 외환 원화를 매도하고자 하는 늘어난 물량만큼 미국 달러 통화량을 국내에 늘려줌으로써 급속도로 원화 가치 상실이 진행되는 이러한 현상을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꺾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와 같은 외환 당국이 시중에 외환 보유고에 있는 미 달러를 풀어서 이와 같은 일정한 환율 안정 정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원화 가치의 상승 현상, 원화 가치의 약세 현상이 더 빠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즉 결론은 원화 가치 상실이 지금 상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외환 보유고를 살펴보게 되면 2019년도서부터 계속해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증가하던 외환 보유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2010년도서부터 세계 설비 투자 호경기가 진행되고 2013년도서부터는 세계 주택경기 호경기가 진행되게 되면서 그러한 조건 속에서 다시 외환 보유고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나 2015년 전후를 기점으로 2017년, 2018년, 19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외환 보유고의 상승세가 둔화를 나타내게 돼요. 이 꺾이는 것은 이제 침체라고 표현을 하고, 이와 같이 상승세가 둔화를 나타내는 시절로 접어들었어요. 이와 같은 외환 보유고의 둔화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게 되면 브라질이에요. 브라질도 2007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는 외환 보유고가 급하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3년도 이후에 2016년도까지 둔화를 넘어서 침체가 진행됐어요. 2016년도 이후에서야 다소 이제 다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외환 보유고의 둔화 현상이 브라질에 2013년도서부터 16년도에 브라질은 둔화를 넘어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과연 이 시기에 브라질 경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2013년도 경서부터 2016년도 경까지 브라질의 해와라 유동성은 줄어들게 돼요. 시중에 미국 달러가 이만큼이 존재를 하고 브라질 해와라가 이만큼이 존재를 했는데 이 유동성을 줄이게 되면 이 유동성이 줄어들게 돼요. 기존의 미 달러보다도 해와라의 통화량이 더 적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해와라 가치가 높아져야지 돼요. 근데 해와라 환율을 보게 되면 오히려 약세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반대의 경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 이유는 브라질 경제가 점점 둔화를 넘어서 침체를 나타나게 되면서 주요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브라질 경제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면서 줄어들게 돼요. 이 브라질 경제에서 외국인 투자 자본이 이탈하게 되면서 해와라 유동성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와라 가치가 상실되는 이와 같은 이제 현상이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브라질을 보게 되면 외환 보유고가 급하게 증가를 하다가 침체를 나타냈었던 이러한 기간, 대한민국하고 유사한 기간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게 된 그 속을 파헤쳐 보면은 이와 같이 유동성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경제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서 해와라 가치의 상실의 시대가 진행됐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 유동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대한민국에 과연 진행되고 있는지 역으로 살펴보면 돼요. 대한민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2018년도서부터 급속도로 지금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또한 대한민국의 원화 유동성을 보게 되면 2015년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은 브라질 사례에서 살펴본 것은 유동성을 줄이더라도 그 나라 국가 경제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급속도로 감소되게 되면 그 시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원화 가치 상실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또한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통화 유통 속도예요. 대한민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들게 되는 여러 이제 기업이나 은행이나 여러 경제 주체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통화 유통 속도는 이러한 경제 주체들은 통화가 회전을 하게 되면서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지고 회전율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 경제가 더 활성화되게 돼요. 근데 이 통화 유통 속도가 2013년도서부터 급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기업의 통화 유통 속도는 더 급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통화 유통 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속을 하게 되면서 주요한 대한민국의 수출입이 2008년 국제금융 위기보다 더 깊은 감소폭을 나타내게 되고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급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원화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그 현상이 브라질과 동일한 그러한 흐름으로 인과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과 분석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망각하면 안 되는 것, 꼭 인지해야지 되는 것이 어떠한 국가를 막론하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요한 국가들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이러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처음에는 이제 승인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많은 목돈이 들어가는 이 부동산 경기를 꺾기 위해선 유동성 자체를 줄여버려야 돼요. 근데 이 유동성을 줄이는 감소폭과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게 될수록 과거와는 달리 GDP 성장률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이 되게 돼요. 대한민국은 2017년도서부터 지속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만 남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2017년도 GDP 성장률이 3.2%였고 2018년도에는 2.7%가 됐어요. 2019년 현재는 이제 2% 초반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급속도로 감소게 되고 수출입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 수준보다 더 많이 감소가 되게 되고 경제 성장률까지 급속도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 외국인이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그 규모를 급속도로 줄이고 원화 유동성이 줄어들었으면 원화 가치 강세가 지속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해외 자본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원화 가치 상실의 시대, 브라질에서 살펴본 그 인과의 경제 현상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대한민국 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좋아졌다. 또는 실업률이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여기 기여한 것은 세금, 투입 효과. 이것을 갖고 만약 2019년 하반기에 대한민국 경제가 저점을 찍고 2020년 초반 상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물가 상승률이 2019년 들어서 0%를 지속해서 나타내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왔는데, 야, 이번에 이 안 좋게 물가 상승률이 나온 것은, 기저효과야. 농산물 가격, 이것 때문이고, 또는 정책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진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야. 요것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요 달. 왜 2019년 들어서 계속 0%를 나타내는지. 이 유동성에 관련된 지표예요.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지 인과성을 살피게 되면 이미 2013년도서부터 통화 유통 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속되어져 왔었고 다른 국가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은 유동성 감속 현상은 부동산 규제 정책과 연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대한민국 경제가 2019년 8월에 건국 이래 최저치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건국 이래 최고의 호시절을 살아가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게 되죠. 통화 유통 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속될 이유가 없게 되죠. 브라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화 유동성이 줄어드는데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이 나타날 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의 상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2019년 기간 진행되는 대한민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더 격화되는 그런 시점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브라질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